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 심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이죠. 빅5 성격 특성을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연구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네, 챈맨과 골드버그 그리고 오저와 베네트 말티네즈 연구죠. 맞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 행동이랑 연결되는지, 또 뭐랄까, 삶의 중요한 결과들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빅5라는 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을 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단순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연구들을 보면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성, 이건 이제 정서적 안정성의 반대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개방성까지. 네. 이 다섯 가지 차원이 사실 우리 삶의 꽤 중요한 결과들, 예를 들면 뭐 행복감, 건강, 인간관계의 질, 아니면 직업적인 성공,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예측하는 힘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그 챗맨이랑 골드버그 연구 있잖아요. 네네. 그 연구가 빅5 특성이랑 아주 구체적인, 어떨 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상 행동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니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런 행동도 관련이 있네? 싶었던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외향성 같은 경우엔? 아, 외향성. 이게 높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 운동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오, 운동이요? 네, 심지어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행동과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럼 우호성이 높은 경우는요? 우호성은 좀 더 개인적이고 소소한 행동들이랑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흥얼거린다거나 네. 설거지를 자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요. 남을 돕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 외에도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럼 성실성은요? 이건 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는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뭐랄까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일을 미루지 않는 경향,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욕설을 덜하는 모습, 이런 건 예상 가능한데 그런데요? 좀 놀랍게도 책을 덜 사거나 덜 읽는 경향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네, 책을요? 성실한데 왜? 글쎄요,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는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어쩌면 다른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서적 안정성, 그러니까 신경성이 낮은 경우는 어땠나요? 네, 이건 좀 예측대로였어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신경성이 낮을수록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약물 복용이 적고요. 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빈도도 낮고 악몽도 덜 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개방성, 이건 지성이라고도 하던데 이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방성 지성이 높은 경우는 정말 다양했어요. 집에서 옷을 벗고 편하게 빈둥거리는 행동, 네, 정말요? 네. 그런가 하면 시를 읽거나 명상하기,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또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과도 관련이 깊었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와, 진짜 예상 밖의 연결고리들이 많네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부터 예술 창작까지라니. 네, 그쵸.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각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어떤 서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서명이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행동 빈도가 성격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때로는 뭐랄까 중간 정도의 성격 점수를 가진 사람한테서 특정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나는 그런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일상의 작은 행동 패턴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오저와 베넷 마티네즈가 주목했던 장기적인 삶의 결과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큰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일상 행동이 모여서 결국엔. 네. 예를 들어 보면 성실성 같은 경우는요, 거의 모든 직업 분야에서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으로 꼽혀요. 아, 정말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네.
그만큼 꾸준함이나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반면에 외향성하고 정서적 안정성은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랑 관련이 더 깊고요. 일터에서의 행복감 같은 거요. 그렇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관계층만으로 보면 우호성이랑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가 원만한 경향이 있고요. 네. 반대로 신경성이 높고 우호성이 낮으면 연인 관계에서 좀 불만족을 느끼거나 갈등이 잦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성격이랑 관련이 깊군요. 네. 그리고 개방성은 아무래도 예술이나 좀 탐구적인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 또는 정치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태도와 관련성을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 빅5라는 건 그냥 심리검서 점수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매일의 사소한 습관이나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어떤 큰 경로 설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안에 내재된 깊은 경향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이 운명은 아니겠지만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빅5 성격 특성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우리 일상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네. 샤워하며 노래 부르는 것부터 책 읽는 습관까지요. 맞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건강이나 행복, 또 직업적 성공 같은 삶의 중요한 결과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연구들은 아무래도 미국 같은 특정 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행동 측정 방식도 주로 자기 보고 방식에 의존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에요. 연구의 한계점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속한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빅5 특성이 발현되는 모습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문화적 차이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성격과 실제 행동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해서 파악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성격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